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 및 특성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오스트나이틱 그레이드 해가지고 오스트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서 요 출제는 요건 독일의 안드레 이바흐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이죠. 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티피컬 오스트나이틱 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딘 규격에 보시면 이렇게 요거 이렇게 숫자로도 나오고 앞에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딩 교육이 상당히 친절합니다. 친절하고 이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었는지 합금 원소를 다 알 수가 있어요. 크롬, 니켈, 모리, 구리, 질소까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친절하잖아요. 친절한데 이거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독일 딘 도이츠 인스튜트 노르망 해가지고 독일 국가교육인데 이게 X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X가 없는 건 오겠죠. 생략된 거잖아요. X는 뭡니까? 나누지 마세요 뜻이거든요. 나누지 마세요. 이건 O는 뭡니까? 나누세요죠. 나누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고학건강입니다. 얘는 저학건강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건강 두 가지 구분 독일.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이건 평소 잘 못 보시는 자주 못 보시는 거라서. 근데 그럼 나누세요는 어떻게 할 거냐? 나누세요 할 때 이건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식모살이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식모살이로 좀 기억해 두시라고. 무슨 말이냐면 몰리브덴은 뭡니까? 몰리브덴은 무조건 이거는 나누기 10 하셔야 되고요. 몰리브덴은 나누기 10 이렇게 몰리브덴 나누기 10. 10이잖아요. 짜투리 나머지는 4로 나눠라. 나머지 원소들은 나누기 4를 하시라. 이렇게 해서 식모살이 신모살이 이렇게 좀 억지로 좀 얘기했는데 사자성어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독일 국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15모리스 이런 게 있습니다. 15모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숫자 중간에 원수기호 들어가면 여기 독일 구역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2.25 크롬 대시 1모리강 뭐 이거는 뭡니까? 이건 설명문이잖아 그냥. 독일 구역이 아니고 이렇게 대시가 들어갔다든가 양쪽 끝에 숫자가 아니고 원소기호가 나오면 이거는 일반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건 딘이 아닙니다. 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딘 방법은 저하건강 나누세요는 양쪽의 숫자 중간에 원소기호고 대시 같은 게 없습니다. 15몰이 3 이게 이제 독일 규격인데요. 보시면 딘입니다. 그러면 x가 없잖아요. x 없으면 나누라는 얘기구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제일 앞에 15는 뭐가 15는 무조건 뭡니까? 독일 쪽에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원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금속재를 계속 말씀드리고 스테인리스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에 깔린 것은 탄소입니다. 탄소. 얘는 탄소입니다. 제일 앞에 탄소를 뒀습니다. 독일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탄소. 그 탄소는 뭡니까? 탄소는 무조건 나누기 100이잖아요. 나누라 나누지 말 할 것 없이 무조건 탄소는 나누기 100입니다. 그러면 탄소입니다. 그 탄소 몇 프로입니까? 15 나누기 1은 100이니까 100은 0.15잖아요. 0.15% 저탄소 그룹에 속하는 애고요. 0.15% 1급이 아니고 우리 중탄소, 고탄소, 저탄소 얘기할 때 우리 탄소광 얘기할 때 0.3, 0.6이 중탄소, 0.3 미만 0.025 저탄소, 0.6 초가 2%까지 고탄소 뭐 그랬잖아요. 그 그룹에 속하는 애고요. 자, 그럼 탄소는 C는 0.15고요. 몰리브덴이 몇 프로 들어있다는 얘기면 몰리가 3이라는 얘기 3. 식모살이 나누기 10이잖아요. 나누기 10 이퀄 0.3모리강 3%. 그러니까 탄소강에 몰리브덴이 0.3모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금강은 합금강인데 5% 미만이니까 저합금강이죠. 그래서 나누세요 저합금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보통 보시면 되고 앞쪽에 독일 규격에 대해서 또 설명한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오스트나이트 그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X5 크로니 X5다. X5 크로니 크롬 니켈 18, 10이다. X 들어가면 무조건 의미 없이 무조건 독일 국경입니다. 그럼 나누지 마세요. 고학 건강이잖아요. 자, 그럼 탄소 요 앞에 건 탄소 무조건 탄소 나눠야죠. 0.05죠. 나누기 100이니까요. 자, 크롬 몇 프로냐? 크롬요. 바로 밑에 있는 거 18%, 18% 크롬 니켈이요.
니켈이 10% 들어가 있잖아요. 자, 18, 10입니다. 자, 그럼 이거 오스트나이트입니까? 페라이트입니까? 오스트나이트 3, 3개, 오삼불고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17 이상, 8 이상, 17 이상, 8 이상, 30 니켈 이상, 10만간 이상. 네, 1번 해당되죠. 이거 303입니다, 304. 자, 이거는 결국 우리가 뭐 소스를 쓰고, 지스를 쓰고 있습니다만 보통 많이 쓰시니까 STS 소스만 같은 거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편하게 자주 쓰시니까 소스 304인데, 자, 퀴즈입니다. 여기 뒤에 L을 붙여야 됩니까? 안 붙여야 됩니까? L. 저탄소급으로 0.05니까 0.03 이하가 L이잖아요. 이건 L 붙이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0.05니까 용접 가능 불가능, 용접 불가능. 왜? 예민한 현상이 생기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0.03 이하야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X2 크로니모 어디죠? 자, X 나누지 마세요. 고학근각 2니까 0.02, 이건 L급입니다. L급. 다 오스트나이트입니다. 요 L급 아닙니다. 대신 용접 가능 불가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번. 세 번째 누가 있습니까? 티타늄. 티타늄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용접 가능이죠. 티타늄이 안정원소 들어가 있으니까. 예민한 현상에서 두 번째 대체 안정원소 티타늄. X1 이건 뭐 엄청나게 L급이죠. 0.01이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L급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 나타냈고요. 요거는 이제 번호로도 이렇게 숫자로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철과 니켈의 상태도인데요. 요건 뭐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마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 좀 더 오스트나이트죠. 보시고. 자, 여기 이제 자주 보시던 사진이 이제 실제 사진입니다. 현미경으로 오스트나이트 요 철판을 이렇게 연마해가지고 부시시켜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과학 현미경으로 미세 조직이 이렇게 나타낸 요 10마이크로고요. 결정입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오스트나이트인데요. 보시면 뒤에 이제 그림, 확대된 그림이 있으니까 좀 나중에 보여드리고 하고요. 그럼 뭐 어플리케이션 어디 쓸 거냐 이거죠. 주로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라든가 우리 포커인 나프라든가 화학 쪽, 케미컬 인더스트리 쪽에 이쪽에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쓰지만요. 자, 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현미경 주지 사진이고요. 프로프 닥터 안드레 이바흐 교수님이 쓰신 거고. 요거 이제 X2니까 L급이고요. 크롬 니켈 모리까지 들어갔다. 크롬 17, 13 니켈이니까 오스트나이트 2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이크로스 오번 오스트나이틱 스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자, 실제 사실 현미경으로 보시면 과학 현미경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결정입들이 보이고 10마이크로고요. 눈으로는 안 보이죠. 10마이크로니까요. 보시면 입내를 관통한 이런 자국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두 줄들. 이거 보통 이걸 쌍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트윈 쌍정이 보입니다. 쌍정 트윈. 얘가 생기는 것은 일단 이 조직이 무르기 때문에 오스트나이트 무르다 그랬잖아요. 무르기 때문에 생기는 건다 보십니다. 아벤이라는 거 할 때 또는 사용 중에 보면 고온에 사용한다면 표면이 약간 미끄러진다 보시면 됩니다. 표면이 물러가지고 아벤 할 때 표면이 이렇게 미끄러진 자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종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접으시면 어때요? 아벤할 때 이렇게 있죠. 철판을 만들 때 접으면 아벤하게 접으면은 물은 재료는 어떻게 돼요? 물은 재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국이 생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면이 물러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생겼다는 자국, 이런 자국들 이걸 쌍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쌍정이 생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무르다. 그러면 페라이트가 아니고 오스트나이트다. 예. 오스트나이트가 무른 이유는 뭐 계속 말씀드렸죠. 오스트나이트 무른 이유는 FCC고요. FCC고 이렇게 보기에는 아주 조밀하게 보이지만 육방 아니죠. FCC지만 센터 여기 비어 있어 가지고 여기 센터 빈 구멍 요거 때문에 어떤 경도를 눌렀을 때 이게 찌그러드니까 수치니까 여기가 무르다는 거죠. 무르다. 그래서 무른 재료는 이렇게 표면에 이런 자국들이 밀린 자국들이 생긴다. 원자들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 이제 화학 조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건데요. 예, 요거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17, 8 이상, 17, 7 이상, 17, 8 이상이죠. 17, 8 이상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LC가 뭡니까? 로우 카본 0.03 이하고요. 하이 C는 뭐냐면은 0.15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이 C. 자, 하이 C를 하려면 뭡니까? 결국 탄소가 들어가면 오스트나이트도 탄소가 들어가면 강해집니다. 탄소가 이 고용 강화, 탄소가 아까 FCC
센터 빈 공간에 여기 탄소가 들어가면요. 탄소가 들어가면 요 공간을 메꾸니까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메꾸니까 얘가 고용강화도 되고 나중에 탄화물이라든가 이런 금속과는 합물을 만들어서 경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경도를 좀 높이고 싶을 때는 하이실에서는 대신 뭡니까? 예민한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당연히 뭘 넣어야 됩니까? 하이시에는요. 하이시를 예민을 방지하려면 안정원소, 티타늄이나 니오온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PR이라고 지내보시죠. 내공식성 지수. tum부식의 공식이 발생했는데 공식에 대해서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가 40 이상이 되면 슈퍼급 스트레스 얘기할 때 슈퍼 슈퍼급 스트레스는 STS는 이퀄 이게 PR이가 40 이상 되면 슈퍼급이라 불렀습니다. 그럼 PR이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크롬 더하기 몰리브덴 곱하기 3.3 16분의 30이 아니고요. 16에서 30까지 16 쓰기도 하고 30까지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수 곱하기 해가지고 요 값이 40이 넘어가면 슈퍼급이라고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럭처 보시면 LC일 때는 오스트나이트인데 약간의 뭡니까 델타 페라이트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이시는 뭡니까? 하이시는 결국 탄소가 많이 들어가면 탄화물 M23C6 얘들이 결국 입계 부식을 시키는 예민한 현상 시키는 그 탄화물이잖아요. 유명하죠. 또 MC 1대1로 만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때문에 뭡니까? 이걸 방지하려면 하이시에서는 반드시 티타늄이나 MB를 넣어가지고 TIC나 MBC MC란 말이 뭡니까? TI 들어가면 TIC고 니움 들어가면 니움 MC입니다. 그래서 보통 M이란 말은 뭡니까? M 이건 C는 탄소고 이거는 메탈의 약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TIC 같은 거 1대1로 만나네. MBC 같은 거 애들은 좋은 애들이잖아요. 예민을 방지하는 원소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 델타 페라이트도 일부 생길 수 있다. 근데 인장 강도를 비교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500에서 900 뉴턴 메타니까 메가파스칼이고 킬로그램 per 미리제곱으로 하면 50에서 90까지. 오스트네이트가 모르지만 인장 강도 무조건 낮진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고장력 정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크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결국 고용 강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트나이트라 그래서 원래 오스트나이트 조직이 모르지만 그렇지만 강도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조금 증가돼서 고장력으로 또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PR이 넘버를 말씀드렸는데 크롬 더하기 요거 이제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더해가지고 40을 만들어서 추가되면 슈퍼급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상공사는 슈퍼급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상공사요. 계산하면 지금 여기 보면 PR을 계산해 보면요. 요 PR은 뭐냐면 내공식성 공식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거잖아요. 내공식성 지수 해가지고요. fitting resistance equivalent 해가지고 넘버 n을 여기 중간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PR이 n 또는 PR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크롬 18 더하기 크롬 더하기 몰리브덴 곱하기 3.3 몰리브덴 없고 지수 없죠. 니켈밖에 없잖아요. 니켈은 뺍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18 더하기 몰리 없으니까 18입니다. 이거는 슈퍼급이 아니죠. 일반급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슈퍼급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공식성 지수 6급 공식과 tum부식 같은 거잖아요. tum부식 같은 겁니다. tum부식과 같은 거니까 같은 개념이니까 그 tum부식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40 이상 그 슈퍼급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되고 tum부식이 결국 몰리브덴이 4% 이상 들어가면 슈퍼급이 되고 tum부식 방지한다. 이렇게 계속 tum부식 말씀드렸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일본 쪽에서 나온 재료인데 312 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료가 있습니다. 312 L. 자, 300 들어가서 오스트나이트죠. 그럼 크롬이 보면 크롬이 지금 20크롬. 니켈이 18니켈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몰리브덴이 6몰이짜리가 있어요. 6몰이짜리. 그 다음에 탄소 L급이니까 탄소 뭡니까? 0.03 이하죠. 이게 0.01 정도 돼요. 엄청났죠. 자, 그럼 요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계산해 보면 예, 이게 지금 질소를 잠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소를요. 예, 질수가 여기 탄소가 0.032인데 얘는 0.009입니다. 이거 엄청 낮죠? 0.009까지 떨어집니다. N이 0.2% 정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PREN 계산해 보겠습니다. PREN 계산해 보시면 자, 위에 지우고요. 일단 PRN이 크롬이잖아요. 크롬. 그럼 20 더하기 니켈은 빼고요. PRN에서 니켈은 빠집니다. 니켈은 내성이 괜찮은데 얘들보다 좀 떨어지거든요. 크롬몰이 질소보다는. 몰이 6% 들어갔으니까 6 곱하기 638, 638, 19.8, 약 20 정도 되죠. 20 들어가고. 자, 질소 0점입니다. 0.2 곱하기 약 30 하면 16에서 30인데 30으로 해보겠습니다. 33이 6이잖아요. 6. 46이죠. 46이니까 이건 슈퍼급입니다. 40 이상이니까. 자, 그럼 얘는 뭡니까? tum부식 생기면 tum부식 안 생기죠. 왜? 6몰 이상이니까. 4몰 이상이면 tum부식 안 생긴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계산해서 어떤 tum부식이 생기는 장소, 그 다음에 어떤 볼트너트라든가 가스켓 이런 데는 tum부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는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슈퍼급을 3몰 이상급 해서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항복간도 얼마냐? 200에서 한 200.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항복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 인장대 항복이 한 60% 되는데 일반 페라이트계 쪽으로는요. 그런데 엄청 떨어지죠. 그러니까 원래 경도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오스트라이트라서. 대신 당점 충격값이 100줄 이상입니다. 충격값이 좋은 이유, 충격이 잘 안 깨지는 이유. 오스트라이트 안 깨진다. 저온에서 잘 버틴다. 또 빈 공간이죠.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때리면 완충이 됐어요. 여기 공간에서 완충이 되기 때문에 항상 빈 공간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시면 오스트라이트를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성들을 보시면 그 다음에 하이 스트렝스 고탄소 고장력각이 아까 장력이 얼마였습니까? 50에서 90까지 최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이 임팩트 워크 충격이 강합니다. FCC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터프하다 서브 제로 템퍼레처 영하 밑에서도 잘 버틴다. 그러니까 영하에서도 잘 버티는 게 오스트라이트입니다. 페라이트는 영하에서 깨져버립니다. 약합니다. 떨어집니다. Very good against uniform. 일반 부식은 당연히 강하죠. 일반 부식이 당연히 강하고 표면에 CR2, 3 보호피만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피팅 공식하고 뭡니까 틈부식에 그 다음에 응력 부식 개념에 강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 조건이 있죠. 당연히 틈부식 하려면 반드시 3홀 이상. 그 다음에 very expensive 매우 비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켈이 하이 들어가. 니켈이 좀 비싸거든요. 니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고요.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충격값, 아까 충격값 좋다 그랬잖아요. 오스트라이트 하이 임팩트 100줄 이상이라고 했어요. 자, 샬피 충격치 때렸더니 온도 보세요. 영하 200도에서 100도까지 때렸더니 얘 보세요. 얘는 똑같아요. 18, 10이나 18, 8이나 오스트라이트. 나머지 애들은 다 이렇게 S 웃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온에서는 잘 버텨도 영광이나 이거 저온에서는 그냥 깨집니다. 조금만 때려서 깨져. 충격이 약합니다. 구리나 알루미늄도 오스트라이트니까 밑에 있죠. 좀 이렇게 수평선이고 18크롬 스테인리스도 페라이트인데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종 금속의 저온 충격치 해가지고 충격치 보시면 오스트라이트 좋은 이유. 그래서 오스트라이트는 충격이 강하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오스트라이트를 좀 이해하시고 오스트라이트 많이 쓰고 계시니까 쓰실 때 좀 조심할 거 예민한 현상. 용접할 때는 반드시 L급 0.03 이하 쓰시고요. 틈무식은 뭐 오스트라이트, 페라이트는 무조건 스테인리스, 틈무식은 3홀 이상 슈퍼급을 쓰자.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스테인리스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